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대한암학회 정현철 이사장님 그리고 위암학회 이문수 이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이 시간이 제 진료 시간이라서 그 강의 부탁을 받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와서 직접 환자분들을 만나 뵙고 또 이게 이제 아마 유튜브로 녹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진료실에서 제가 뵙는 환자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께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공유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흔쾌히 참여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제목은 위암의 진단과 검진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소화기내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내시경으로 진단만 하는 게 아니라 치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시는 여기 외과 선생님들도 물론 계시지만 내시경으로 진단을 해서 어떻게 내시경으로 치료를 하는지까지도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잘들 아시겠지만 이제 검진, 어떻게 검진을 해야 되는지, 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검진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슬라이드 제가 넘길까요? 아니면 이게 있어요? 이걸 넘기면 돼요?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점심시간 이후에서 지루하실 것 같아서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잘 아시는 네덜란드의 불세출의 바로크 시대의 화가 렘브란트의 자화상입니다. 다 훌륭한 사람들이라서 저는 자화상을 그리는 줄만 알았더니 이 모습을 보면 약간 지금 어두워야 되는데 밝아서 그런데요. 자세히 보시면 젊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중년, 노년의 모습으로만 보입니다. 근데 이게 내용을 알고 보니까 렘브란트가 한참 경제적으로나 명성이 훌륭했을 때, 이때까지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사별을 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었을 때 자기의 내면 세계를 그린 모습입니다. 그 유명한 사람일수록 이렇게 오래도록 중요한 지식과 이런 내용들을 남긴다는 걸 보고, 그걸 알고 보면 또 그러려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뭘 알게 되면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특히 또 이 그림 하나 제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 미술 시간에 뜻도 모르고 저도 많이 외웠었던 그림인데, 폴 세잔의 정물화죠. 그 사과 그림 참 많이 그렸거든요. 근데 이 사과 그림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피카소가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폴 세잔이라고. 이 피카소가 그리는 그림, 사람의 얼굴면을 이쪽 저쪽에서 본 입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아이디어를 준 사람이 폴 세잔입니다. 같은 사과를 밑에서 본 거, 옆에서 본 거, 위에서 본 거, 좌측 우측에서 본 거를 다 합쳐서 한 면에 그렸기 때문에 뭐든지 새로운 시도를 처음 하는 사람이 항상 천재라고 평가를 받고, 그 시대에는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지만 후세 평론가들한테 항상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제 내시경도 과거보다는 현재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요. 예전에는 내시경으로 암을 치료를 한다 그러면 1990년대 초반에 일본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다들 미쳤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기암 경우에는 표준 치료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념이 바뀌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암에 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하고 있고 저 의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위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날인데, 이 지도를 보시면 우리 어느 나라가 이제 위암이 많은지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표시가 위암이 많은 나라입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일본, 우리나라, 북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남미가 이상하게 많습니다. 중남미가 이제 이니셜로 C자 들어가는 나라들,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이런 나라들이 많고요. 보시면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굉장히 빈도수가 적은 거, 이렇게 더운 데는 좀 적은 걸로도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암이, 요새는 이제 갑상선 암이 많아졌기 때문에 부동 랭킹 1위는 갑상선 안으로 뺏겼지만 위암이 남녀 공이 랭킹 2위, 이제 대장암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 소화기내과 의사들이 바쁜 이유가 간암, 위암, 대장암 세 가지를 다 보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 역할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위는
보시면 이렇게 자루처럼 생겼어요. 음식이 식도하고 위 경계 부위를 들어와서 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십이지장 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구실을 하고요. 그 오목가슴, 이 명치 밑에 이제 자리하게 되고,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소화액을 분비해서 이제 위를 죽과 같은 상태로 만들고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위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그러니까 얇은 한 1cm도 안 되는 벽을 가진 위지만 자세히 보면 4층으로, 저희가 이제 현미경으로 보면 4층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점막 하층, 근육, 장막층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제가 설명을 왜 드리느냐면 요 두 번째 층, 점막과 점막 하층까지의 침범한 암을 조기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 내려간 암을 이제 오늘 주제인 진행성 암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극단적인 사진 제가 2장을 보여드리면, 좌측에는 미소위암, 1cm가 안 되는 점막암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진행성 위암 중에도 제일 예후가 나쁜 보만 타입 4의 진행성 위암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는 같은 위암이라는 진단명이 붙지만 굉장히 다양한 코스를 양상을 보인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고요. 과거에 제가 이제 내시경을 한참 시작을 할 때 저희 병원 이제 통계인데, 위암이 진행을 한 위암보다 위암이 조기 위암의 한 10배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이제 결과가 바뀌게 됐거든요. 잠깐 환자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 내용 중에 하나가, 위암의 원인이 뭡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한두 개를 꽂으라 그러면 말씀드리기는 힘들어요. 아까 세계 지도에서 보셨지만 우리나라 음식 전반적으로 맵고 짜죠. 근데 일본은 맵지가 않은데도 위암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매운 음식이 작용한다, 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질산염, 염장한 음식들을 많이 먹는 것도 원인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게 발견됐을 때, 자, 이것만 잡으면 암을 잡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또 이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제 위암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제 위암이 잘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만성 위축성 위염이라든지 이 장상폐하생이 심한 분들이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고위험군이 됩니다. 연구를 해보면 비교적 로우 소셜 이코노미, 그러니까 이제 경제 개발이 좀 덜 된 나라에서 위암이 많은 것으로 되는데, 일본은 그렇지도 않잖아요, 사실. 근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거는 유전적인 거가 꼭 작용을 하는가. 일본 사람들이 미국 이민을 간 1세대, 2세대를 조사를 해보면 이민 1세대는 위암이 많은데 2세대로 가면 떨어지는 걸로 봐서는 사회 환경적인 것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암 집안에 직계 가족에 암이 있을 때 가장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아버님이 위암인데 이거 암 유전하는 거 아닌데 저는 큰일 아닙니까? 물어보세요. 물론 유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 한 3에서 5% 정도 유전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다는 아니고요. 직계 가족이 위암이 있을 때는 보통 위암 위험도가 한 3배는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 40에서 60세에 가장 많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고, 헬리코박터 감염이 있고 위암 가계력이 있으면 한 5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상 제일 어렵죠. 과거에 아까 제가 2000년대 초반 다이아그램 보여드렸지만, 그때만 해도 사실 심한 위암 증상, 즉 폐색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증상 없이 오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즉 검진 목적으로 검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초기 증상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이 많이 하면 음식이 내려가는 길이 막히면 이제 폐색 증상이 오고, 심한 냄새, 구토, 토열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겠고요. 그래서 과연 그럼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서 환자분들이 그러죠. 검사하면은 알게 되면은 손대면은 나빠지는데 그거 뭐라로 하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보시면 위암 검진을 해서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됩니다. 이거 일본은 24%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우리나라에서 내시경을 했을 때 약 50% 정도의 사망률을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하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또 하나 제가 질문을 받는 게 있습니다. 뭐를 검사를 하면 됩니까? 대표적인 게 알고 계시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장 조영술, 그 다음에 그 내시경 있죠. 자, 위장 조영술은 간단한 그 조영제를 드시고 이제 엑스레이로 찍는 방법이 되겠고요. 내시경은 그 제 새끼손가락 정도 굵기가 되는 가는 튜브를 이제 환자 입을 통해서 집어넣어서 그 위를 이제 직접 제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이제 장점이 조직 검사를 해서 암이 있으면 확진을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검사 다 부작용, 제가 지금 영어로 써놓긴 했는데 이 오른쪽에 숫자를 보시면 굉장히 미미합니다. 1%가 채 안 되는 0.00 몇 프로의 부작용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믿고 안심하고 하실 수 있는 두 가지가 다 검증된 방법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고 싶은데 뭘 할까요? 질문을 많이 받죠. 이걸 보시면 특히 우리나라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 내시경이 압도적으로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조영술도 물론 훌륭하게 나오긴 하는데 조영술의 가장 큰 단점은 조직 검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술 후에 의심이 되면 다시 내시경을 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할까요? 가장 지금 연구를 해서 좋다고 이거는 이제 국가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많은 수를 했을 때 효과가 있는 나이입니다. 만 40세 이후부터 70대 중반까지가 검진을 했을 때 효과가 가장 있다는 얘기고요. 본인이 불안하거나 불편한 증상이 있거나 또 뭐 가계력이 있다든지 하시면 30대 초반도 검사를 꼭 전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얼마 만에 할까요? 또 많이 질문 받죠. 그래서 연구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평균 한 2년 적어도, 그러니까 이건 적어도입니다. 적어도 2년 안에 2년마다 이제 검사를 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고위험군을 말씀을 드렸는데 만성 위축성 위염이 심하거나 장상피하생이 심한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꼭 해마다 검진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조기 위암도 예전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험한 조기 위암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뿔뚝 솟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궤양이 생긴 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보다 훨씬 작은 이렇게 미세한 위암들을 잘 잡아내고 있습니다. 내시경 기기들이 영상 이미지가 요새 TV도 HD에서 이제 4K로 넘어갔고 4K 다음 세대가 지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보는 영상 이미지들이 이제 4K 바로 전 단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기도 했고 저희 내시경 의사들이 열심히 해서 그 진단을 하는 능력들도 많이 좋아졌고 또 조직 검사를 해서 드리면 보시는 병리 선생님들도 잘 발견을 해주시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암이 걸리면 이제 얼마나 환자분들이 사느냐에 따라서 암이 제가 조기 위암보다는 진행성 위암이 아무래도 생존율은 떨어집니다. 암은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생존율이 떨어지는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조기 위암도 진단을 받았을 때 환자분들이 고민을 하시죠. 이거를 치료를 해야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다가 시간이 휙 가버리시는 분들도 실제로 가끔 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제가 깜짝 놀랐던 케이스인데 보시면 2001년 3월에 작은 그 미란성 병변이라서 조금 파여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4개월이죠. 확 병변이 변했죠. 연말에 이분이 하여튼 자꾸 핑계를 대시면서 스스로 이제 연말에 하시게 됐는데 1년이 안 되는 기간 내에 진행성 위암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조기 위암이 이제 그 진행성 위암으로 가는데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데이터가 평균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시간 너무 지체하시지 말고 꼭 정확한 치료를 받으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렇다고 해서 내일 모레 당장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하면 큰일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 하시들 마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진행성 위암도 모양이 다양합니다. 누가 봐도 암일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진행성 위암도 있지만 이렇게 뿔뚝 솟은 거, 헐은 모양도 있지만
이렇게 진단하기 힘든 것들, 특히 지금 이 4형, 그 보만타입 4라 그러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물게 이제 그 가슴 아프게 이제 군대에서 제가 몇 년 전에 봤는데 궤양이라고 진단을 받고 2달 있다가 다시 출혈을 해서 검사를 했는데 위암 말기다라고 판정이 떨어졌던 케이스가 바로 아마 저런 케이스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진단을 하기에 누가 봐도 위암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임상하는 저희 의사들이 수술하시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그렇게 발견하기 힘들거나 애매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시경 기구들이 자꾸 발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속 기구, 내시경도 좋아지고 화상도 좋아지고 내시경 앞에다가 이제 병변을 80배까지 확대해서 현미경처럼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서 아무리 이제 의심으로 하면 그 병변을 더 자세하게 보고 이렇게 이제 내시경으로 도달하기 어려운 위 꼭대기 쪽, 이쪽도 이제 내시경으로 구부려서 시술을 저희가 편안하게 이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각종 이제 부속 기구들이라 해서 나이프라 그럽니다. 요런 것들로 이제 혹을 저 같은 경우는 자르게 되고요. 위암 치료 방법, 크게는 이제 수술하는 방법과 내시경으로 절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항암은 좀 나중 얘기긴 한데, 이 내시경으로 뛰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기 위암에서도 일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위 내에서 국소적으로 암이 있는 부위만 띄어내기 때문에 위를 그대로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이 저 같은 경우에는 훨씬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먹는 거에 대한 뭐라 그러나 저희가 심해서 식사 환자분들 진료보거나 검사할 때 금식하고 온 분들 기다리게 하면 막 화들 많이 내시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잘 받고 회복을 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잘 드시고 여생을 마치실 때까지 만족감을 느끼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치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방법이 개발이 되다가 이와 같이 이제 최근에 정막 박리술이라는 게 개발이 돼서 이제 요 위 4층 중에 2층을 이렇게 싹 절편 떠내듯이 그런 절개도로 이제 띄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게 되고요. 제가 이제 물론 잘 띄어도 우리 간호사들이 잘 도와줘야 되고 우리 병리과 선생님들이 잘 판독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환자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제 끝으로 암 예방 사실 참 어렵죠. 여기 지금 써 있는 내용들이 알면서도 지키기 힘든 것들이 많습니다. 뭐 뒤에 영양편에서 이제 음식 관계도 아마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정기 검진 아까 적어도 2년 그리고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 이제 1년마다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너무 바짝 태운 음식이라든지 염장한 음식들 많이 드시지 말고요. 헬리코박터 균 치료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꼭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신선한 음식들 많이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담입니다만 예전에 이제 전장터를 누렸던 나폴레옹이 염장한 음식을 군대에서 먹을 수 있는 나갔을 때 원정 나갔을 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되게 염장한 음식들을 많이 먹어서 위암으로 죽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어요. 그 타당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꼭 즐겁게 사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스트레스에 쩔어서 남들 똑같이 생각을 해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렇지 않은 거는 저는 차이가 많이 있고요. 꼭 조기 발견을 해서 여러분들의 위를 지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검증된 치료 방법을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술은 저보고 하라 그러면 저는 안 합니다. 검증 안 된 것들이 너무 많고 인터넷이나 지상에 너무 이 검증 안 됐들 과도한 지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삼가하셨으면 좋겠고 끝으로 제가 좋아하던 야구 선수인데 이제 이 친구가 시속 150km의 불같은 강속구를 던지면서 국가대표로 또 이름을 알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오다가 1년 반, 2년 뒤에 이제 복귀를 했는데 이렇게 쪽 빠져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위암 수술을 하고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구위가 회복을 안 하고 은퇴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진행성 위암이 조기 위암이 10배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10년이 조금 넘게 지나니까 완전히 반대가 됐어요.
진행성 위암보다 조기 위암이 10배 많아졌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국가암검진을 2002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덕을 많이 봤고요. 그래서 끝으로 이 선상위의 점심 식사, 르누아르가 그린 그림이죠.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즐겁게 지내셨으면 좋겠고, 제가 요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우크라이나, 조지아, 뭐 아르메니아 이런 나라들도 위암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진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갔었는데, 우리나라가 그만큼 이제 과거에는 외국의 지식들을 습득을 해서 배우는 단계였지만, 지금은 거꾸로 이제 이런 지식을 같이 공유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다 선배 의사님들이 노력을 많이 해주신 덕이고요. 그 지역에 계신 훌륭하신 선생님들 많으시니까 그 선생님들과 꼭 상담을 하시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